자, 15강의 4번입니다. 한 수준에서는 어느 한 수준에서는 그게 도움이 된다. 가주어죠. 진주어, 의미상의 주어. 개인들이 알아내는 게 도움이 된다. 어떤 종류의 윤리 체계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지를, 그리고 어떤 종류의 윤리 체계를 그들이 존중하는지 감탄하는지를 식별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실제로 갖고 있는 윤리관은 무엇인지, 그리고 자기가 존중하고 감탄하는 거니까 가지진 못했지만 가지고 싶은 윤리관은 무엇인지, 자기가 갖고 있는 것과 갖고 싶은 것의 차이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칸트는 가져간다, 그것을 한 걸음 더하면서 한 특이한 규칙을 더하면서 어떤 의무론자라는 사람한테 어떤 특이한 규칙을 하나 더하면서 그는 믿었다. 칸트는 뭐라고? 네가 테스트할 수 있고 테스트해야 된다고. 너의 결정들을 테스트해보고 테스트할 수 있다. 해야 하고 할 수 있다. 뭐에 대한 결정? 도덕적 그리고 윤리적 건전함에 대한 결정을,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옳으냐 틀리냐에 대한 너의 결정을 테스트할 수 있고 테스트해야 된다. 그리고는 뭐 했다? 아웃라인, 개요를 잡았다. 외곽선을 잡았다는 게 바깥선을. 한 생각 실험을 그가 불렀던 정언 명령이라고 불렀던, 돕기 위해서 당신이 하도록, 바로 그것을 하도록. 바로 그것이 뭡니까? 너의 이런 윤리적 결정들을 테스트하는 일 이거군요. 즉 이제 다 나왔어요. 칸트의 정언 명령이 뭐냐를 설명하는 게 이 글의 내용인데, 정언 명령이라는 건 일단 뭘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본인이 내린 도덕적 건전함에 대한 결정을 테스트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실험이라고. 이게.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건데, 고려할 때 어떤 행동의 과정이든 고려할 때 너 자신에게 물어라. 내가 원할까? 그 밖에 모두가, 이게 중요해요. 정말 나 빼고 전부 다 모든 사람이 만약에 놓여진다면 내 입장에 놓여진다면 모든 사람이 내가 한 거하고 똑같은 일을 하기를 원할까? 라고 물어봐라 이거지. 근데 만약에 그 답이 yes면 그럼 너는 옳은 길에 있다라는 뜻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검증하는 거라고. 내가 뭐를 하는 게 옳은가 틀린가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 그러면 나 빼고 정말 세상 모든 사람이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그럴 거냐? 그러니까 굉장히 빡센 기준인 거예요 지금. 이때 그럴 것 같다라고 하면 그건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대답이 노라면 단 한 명이라도 안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 그러면 하지 마라. 그것을 너 스스로. 예를 들어 비록 너가 쉽게 상상할 수 있지만 한 상황을, 어떤 상황, 그 안에서 그것이 너에게 이득이 될 그런 상황. 근데 그게 뭐냐? 가주어야. to lie가 진주어라고. 거짓말하는 게 너에게 이득이 되는 그런 상황을 상상할 수는 있겠지만 너는 원하진 않을 거야. 모든 사람이 거짓말하기를. 그러니까 너는 거짓말을 하면 돼, 안 돼? 안 돼. 너 스스로가. 이게 정언 명령이에요. 그리고 이 정언 명령을 통해서 나의 지금 내가 갈등하는 이 도덕적 올바름이라는 것에 대한 판결을 내릴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5번입니다. 자, 생명체들은 노력한다. 발전시키려고, 진화시키려고 생존 전략들을, 당연하죠. 그러나 꼭 반드시 인식하는 것은 없이 그 과정에 대해서, 그 과정이 뭐야? 진화의 과정이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생명체는 늘 살아남으려고 애쓰고 있지만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어떻게 해서 살아남으려고 애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식하고 있지는 않을 수 있다. 이를테면 뭐 새가 살아남기 위한 진화로 날개를 점점 만들어냈다고 치자. 근데 이거를 본인이 의식하고 하는 거냐고. 내가 지상에서는 잡아먹힐 것 같으니까 나는 몸집도 작고 그러면 점점 날개를 만들어서 나는 하늘로 날아올라야 되겠다. 이 생존을 위한 진화의 과정을 본인이 의식하지는 못할 거라고. 이제 의식은 필수 조건은 아닌 거다. 그러니까 생명에. 그러니까 생명, 즉 살아남으려고 여러 가지 예를 쓸 텐데 그 살아남으려고 애쓰는 걸 인식하지는 않고 하니까 인식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결론이 도달하는 거죠. 인식 못해도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의식이 살아남는 거에 필요 기준은 필요 조건은 아니다. 근데 비록 그 의식이라는 게 말해주기는 하겠지만 많은 것을 그 생명체에 대해서 어떤 happen to니까 우연히 뭐뭐하다. 그러면 그것을 의식을 우연히 가지게 된 그 생명체에 대해서 의식이 있으면 그 의식을 가지게 돼버린 그 생명체에 대해서 많은 걸 말해주기는 하겠지만 의식이 없는 애들보다는 의식이 있으면 뭔가 우리 인간도 의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많은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의식이 있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이 정도로 보면 됩니다. 없다고 해서 못 사는 건 아니다. 대부분의 생물학적 종들은 진화시켜 왔어. 기술들과 원리들을 생존을 위한 뭐 없이 똑같은 말이에요. 숙고하는 것 없이, 즉 의식하는 것 없이 그 사실에 대해서. 그 사실이 뭐야? 자기네들이 지금 진화시켜 왔다는 사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일어났던 것이다. 지금까지 뭐와 관련해서? 컴퓨터 생명체와 관련해서. 자, 이 말을 하려고 결국 주인공이 이제 등장했는데 지금 이 글에서는 컴퓨터 생명체라는 말을 썼어요. 우리가 이제 공상과학 영화 같은 데서 보면 AI가 발달해서 막 자기가 혼자 살아남으려고 AI가 이제 자기가 의식이 생겨가지고 인간을 공격하고 네가 없어야 우리가 살아 막 이런 영화들을 본단 말이죠. 비슷해. 그러니까 이런 AI나 컴퓨터 같은 것들을 생명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얘네한테 지금 이런 일이 똑같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했으니까 AI도 일종의 생명체로 본다면 얘네들이 지금까지 살려고 진화를 해왔는데 근데 지네 스스로는 아직 의식은 못하고 있다라는 이해가 되겠죠. 자, 우리는 추측할 수 있다. 뭐에 대해서? 어떻게 컴퓨터들이 숙고하다, 이것도 숙고할지 자기 자신의 생존에 대해서. 그러나 이는 본질적으로 문제다. 미래에 대한 문제다. 자, 이 말도 방금 전에 내가 한 말, 컴퓨터들이 혹은 AI가 자기 스스로의 생존 전략을 계속 진화시켜 왔다. 근데 사실 이 말이 우리가 뭐 컴퓨터 같은 거 켜면 켜고 끄면 꺼지는 거고, 우리가 인간이, 그리고 인간이 그냥 컴퓨터 버리면 그냥 죽는 거고, 얘네는 아직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컴퓨터가 자기 어떤 생존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그러면 스스로가 진화시켜 왔다는 거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이게 지금까지 일어난 일은 아니고 이제 앞으로의 일이니까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라는 거예요. 현재는 우리는 그냥 많은 원시적인 생존 원리들만 보고 있어. 컴퓨터 안에서 우리는 예상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이 근데 앞으로 더 발전할 것으로, 그리고 새로운 것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는 있어.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아주 원시적이고 기초적인 컴퓨터가 지네 스스로의 생존 전략이라는 게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발전할 거래요. 그게 불가피하다. 현재 단계에서, 그것들의 발달의 단계에서 뭐가 불가피하냐, 이게 진주어야. 컴퓨터의 생존 전략들이 빚지는 건 불가피해.
사실상 모든 것을 누구한테? 인간의 관여한테, 컴퓨터 설계에. 그렇죠.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인간이 다 만들어 온 대로 간 거지. 지네들이 뭘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뭐라고? 기계의 자율성이 발달하면서 있을 것이다. 점진적인 감소가 있을 것이다. 정도에 있어서. 인간 영향력의 정도에 있어서 컴퓨터 진화에 미치는. 그러니까 미래에는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많을 거라 이거죠. 컴퓨터들은 생각하게 될 거야. 자기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세상에서 의식을 가지게 될 거란 얘기죠. 그리고 몇 걸음을 갈 거야. 강화시키도록 그들 자신의 안전을 강화시키도록 갈 거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컴퓨터가 잘 모르고 기초적인 생존 전략만 강구했지만 앞으로는 이제 이 인간의 관여 정도가 줄고 지네 스스로 자기 의식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까 미래에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6번. 자, 뭐 이래로 최소한 19세기 후반 이래로 그리고 발생 이래로 산업화된 도시들의 발생 이래로 쭉 그 역사는 도시주의와 도시계획의 역사는 역사였다. 뭔가 전문성의 역사였다. 그렇죠. 도시를 계획하고 발달시키는 건 굉장히 전문적인 일이 되었다라고 하네요. 정치적으로도 행정적으로도 그리고 테크노크라틱 기술 관료적으로도 도시들은 보여지게 되었다. 해결책으로서 요구들에 대한 부, 건강, 안전, 기회 그리고 개인의 발달 이런 요구들에 대한 해결책이 도시다. 뭐 하면서 사회가 되면서 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복잡해지면서 도시들은 또한 보여지게 되었다. 제기하는 것으로 새로운 문제도 제기하는 것으로 종종 초래되는 그 도시의 성공에 의해서 초래되는 뭐 하는데 성공? 충족시키는데 이전의 사회적 요구들을 자, 그러니까 도시는 결국 뭔가 사람들의 복잡해지는 요구에 대응하면서 점점 전문적이게 됐고 그렇게 잘 사람들의 요구에 대응해 주는 성공을 불러오는 과정 속에서 또 새로운 문제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이렇다는 겁니다. 둘 다 연료를 공급받고 그 연료를 주면서 그 문제 해결의 틀에 연료를 주기도 하고 문제 해결의 틀에 의해서 연료를 받기도 하면서 이 대문자죠. 진보주의적인 정치 운동이 20세기 초에 의존했다. 대단히 뭐에 훈련받고 신뢰받는 전문가들한테 특히 경제학자들과 다른 사회과학자들한테 그러니까 별말 없고 어쨌든 여기까지 해서 도시가 굉장히 전문적이 됐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건 뭐야? 그러니까 그 전문가들 이 전문가들한테 누가 의존했다? 진보주의 정치운동이 얘네들한테 많이 의존했다. 이 도시를 계획하고 발전시키는 이 도시 전문가들한테 특히 경제학자라든지 사회과학자들한테 진보주의 정치운동이 여기에 많이 의존했다. 그러한 전문가들은 종종 교육받아서 이 전문가들은 도시를 발달시킨 교육받아서 새롭게 형성된 직업적 훈련에서 그리고 전문적인 학교들에서 학위들을 손에 쥐고서 그들은 준비가 돼 있었다. 이끌 정부들과 기업체들 둘 다를 이끌 멀리로 뭘로부터 멀리로 그 시대로부터 멀리로 자유방임주의의 시대로부터 멀리로 그리고 어디를 향해서 더 나은 결과들을 향해서 그들 스스로를 위해서 그리고 노동자들과 시민들을 위해서 자유방임주의의 시대는 부자들만 좋았던 시대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뭐 했어? 이 사람들이 진보주의 정치하고 결합하면서 이 전문가들이 진보주의 정치하고 결합하면서
진보주의는 주로 이제 노동자들이나 시민들을 위한 정치죠. 자, 도시를 발달시켜 온 건 도시 전문가들. 근데 얘네들이 이제 점점 진보주의하고 결탁하면서 이런 그전의 자유방임주의의 시대에서 벗어나서 이런 시민들을 위한 시대로 점점 나아가게 됐다는 거죠. 그건 의미했다. 이렇게 이제 시민들을 위한 결과를 불러온다는 게 뭐냐? 더 안전한 음식, 더 안전한 물, 더 좋은 노동 조건, 더 안전하고 덜 비싼 자동차들, 그리고 확장된 기회, 교육과 여가와 그리고 개인의 성취를 위한 기타 등등. 결국 이게 다예요. 도시가 전문가들한테 점점 의존하게 되었고, 이 전문가들이 진보 정치 세력하고 결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점점 좀 부자들을 위한 세상이 아니라 혹은 귀족들을 위한 세상이 아니라 이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일반적인 시민들을 위한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가게 되었다라는 좀 좋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예요.